지난 2020년 당시 미 국무부 대변인이었던 모건 오르타구스는 자신의 공식 트위터 계정에 BTS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BTS는 2020년 10월 7일 한국전쟁 70주년을 기념해 한미 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비영리 재단인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수여하는 벤 플리트상을 수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미 국무부 대변인이 BTS가 단순히 비영리 재단의 상을 수상한 것에 대해 이번만 콕 짚어서 언급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BTS가 받은 상이 한두 개도 아닐 뿐더러 그 중에는 BTS의 선한 영향력과 사회적 기여를 인정받아 수상한 상들도 많은데 미 국무부 대변인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수상을 축하하고 감사 인사를 전한 적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상을 받은 이후 BTS는 온라인상에서 상당한 공격과 비난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주로 중국의 SNS 플랫폼인 웨이보와 틱톡에서 BTS에 대한 비난이 넘쳐났고 인스타그램 등 멤버들 개인의 SNS 계정도 중국어 비난으로 도배가 되었죠. 바로 수상 당시 BTS가 했던 발언 때문입니다. BTS는 수상 소감 중 양국이 함께 겪었던 고난의 역사라는 발언을 했는데 이에 한국전쟁 당시 한국군과 미군을 포함한 유엔군의 적국이었던 중국의 네티즌들이 발끈하고 나선 것이죠.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중국인들의 이러한 반응으로 인해 미 국무부 대변인이 이례적으로 BTS의 수상을 언급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황당할 따름입니다. 남의 나라를 침략한 것도 모자라 침략당한 국가의 연예인이 역사적 사실에 대한 언급을 했다는 이유로 침략국의 국민들이 합심하여 비난을 한다니 말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온라인상에서 중국 민족주의를 표방하며 무지성적으로 중국에 대한 찬양 발언을 일삼고 타국을 깎아내리는 중국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행위는 일견 조직적인 것으로까지 보이기도 합니다. 조직적이고 반지성적으로 상대를 공격한다는 면에서 문화 대혁명 당시의 홍위병들이 연상되기도 하죠. 이들은 마치 누군가가 지휘하는 것처럼 온라인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사실관계와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한 가지 이슈를 화제거리로 띄워서 무조건적으로 중국을 옹호하고 상대국을 비난하는 데 열을 올립니다. 그들의 비난 대상이 되는 국가는 주로 한국이죠. 중국 정부의 사상적 기치를 필사적으로 옹호하며 외국에 대한 비인간적 차별적 비난을 일삼는 이들을 사람들은 소분홍이라고 부릅니다. BTS의 사례뿐만 아니라 트와이스의 쯔위, 블랙핑크, 뉴진스를 비롯한 수십 명의 한국 연예인들이 이들의 타겟이 되어 큰 곤욕을 치르기도 했고 특정 연예인을 타겟으로 삼지 않고도 한복, 김치 등의 문화 요소 자체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을 하나의 이름으로 묶어놓을 수 있는 이유는 이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죠. 이들은 지금까지 등장했던 중국의 극단적 민족주의, 애국주의 세력과도 확연히 구분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소분홍의 특징들은 지금까지 등장했던 중국의 민족주의, 애국주의 세력 중에서 소분홍이 가장 경계해야 할 세력임을 명확히 보여주죠. 소분홍의 가장 큰 특징은 이들 중 얼굴 마담 역할을 하는 일부가 중국인들에게 아주 바람직하고 선망의 대상이 되는 이미지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대도시 출신의 중국 명문대 출신들로서 잘 교육받은 똑똑한 사람들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람들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뿐만 아니라 아주 잘 가꾸어진 외모를 가진 2030 세대들이며 젊고 세련된 사람들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들은 과거에 등장했던 극단적 민족주의 세력인 분노 청년과는 확연히 구분되죠. 분노 청년들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구조적 문제로 인해 사회적으로 실패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외국에 대한 혐오감을 뿜어내며 생겨난 세력이었습니다. 이는 급격한 경제발전 이후 격변하는 사회 시스템 속에서 발견되는 아주 흔한 현상이었죠. 물론 이들이 이미 중국의 애국주의 교육에 세뇌된 세대였기 때문에 더욱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긴 했지만 한국,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도 이러한 청년들이 외국인을 혐오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일삼는 것은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사회 문제니까요. 하지만 소분홍은 행동의 방향성만 같을 뿐 이들과는 정반대의 이미지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의 이미지가 주는 효과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명문대 출신이며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중국 정부를 적극적으로 옹호함으로써 중국인들이 겪는 사회 문제들을 모두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중국 정부에 가질 수 있는 비판적 관점들을 희석시키고 오롯이 타국 비방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렇게 잘난 사람들이 나를 대변한다는 심리를 주는 것입니다. 소분홍 중에서 다수는 얼굴 마담 역할을 하는 자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감정이입하여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중뽕을 주입하는 것이죠. 소분홍의 또 다른 특징은 이들을 대표하는 유명인들이 얼핏 보면 마치 다른 인플루언서들과 크게 다를 바 없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2030 여성이 절대 다수인 이들은 젊은 감각을 어필하고 온라인상의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하죠. 애초에 소분홍이라는 말은 분홍색이라는 이미지로 대변되는 감성적이고 트렌디한 1020 아이돌 팬덤을 이르는 말이었습니다. 이들은 주구장창 타국을 비난하는 게시물만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는 브이로그를 올리거나 자신의 대학생활, 쇼핑, 나들이 등에 관한 일상적인 게시물을 업로드하는 등 중국에서 왕홍이라고 불리는 대형 인플루언서들과 크게 다르지 않죠. 중국 정부에서 암묵적인 지시가 내려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중국 정부가 특정 현안을 제시하면 이들은 자신의 추종자들과 친근하게 소통하다가도 일사불란하게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고 열렬히 타국을 비방하기 시작하죠. 즉, 단순히 타국을 비방함으로써 영향력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쌓은 영향력을 타국 비방에 이용하는 것입니다. 대학생활 브이로그를 올리다가 갑자기 한국을 욕하고 여행 브이로그를 올리다가 갑자기 미국을 욕하고 하는 식이죠. 그러면 평소에 이들의 게시물을 즐겨보던 대다수의 소분홍들이 우르르 몰려가 온라인상에서의 집단 폭행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은 물리적 폭력 역시 서슴지 않았던 분노 청년과도 다르고 중국 정부 관계자들과 그들의 가족들로 이루어졌던 극단주의 세력인 자가노와도 다릅니다. 자가노는 마치 중국인들을 계도하고 온라인에서의 애국운동을 선도하겠다는 듯이 1년 365일 정부를 옹호하고 타국을 비난하는 게시물만 올렸었죠. 그에 반해 소분홍의 이른바 왕홍 전략은 중국의 젊은 세대들에게 훨씬 쉽게 접근하여 이성을 마비시키고 혐오주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만듭니다. 이제는 이런 소분홍들을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에서 우리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우리가 알기로 분명히 중국에서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의 플랫폼은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소분홍들이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외국에 대한 공격을 할 수 있을까요? 중국은 전 세계에서 비슷한 예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인터넷 검열이 심한 나라입니다. 물론 VPN을 통해 우회한다면 사용할 수는 있지만 외국인도 아닌 중국인들이 중국 법을 위반하면서 대놓고 사용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될 소지가 있죠. 중국 정부는 애플을 비롯한 휴대폰 제조사의 앱스토어에서 VPN 어플을 없애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할 만큼 중국인들의 SNS 사용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분홍은 마치 중국 정부의 허락이라도 받은 것처럼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을 자유자재로 드나들고 있습니다. 몰래 눈팅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몰려다니며 댓글을 달고 활동하고 있죠. 중국 정부가 뒤를 봐주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중국 정부가 소분홍의 조직과 활동에 직접적, 공식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들의 활동을 방관함으로써 적극 활용하는 것이죠. 또한 정부 당국이 기업들의 목줄을 틀어쥐고 있는 만큼 대표적인 소분홍 인사들의 성공적 커리어를 밀어주기도 하죠. 예를 들어 대표적 소분홍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아나운서 펑린이 있습니다. 그녀는 공산당이 창당된 지역인 자싱시 출신이며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식에서 학생 대표로 충성 맹세를 했던 인물이죠. 아름다운 외모와 중국 내 유명 대학 차석 합격자라는 후광을 가진 그녀의 SNS 계정은 수많은 소분홍들의 응원 댓글로 가득합니다. 그녀는 중국 당국의 비호 아래 수많은 방송과 아나운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 비슷한 경력 기간과 커리어를 가진 다른 아나운서들에 비해 확연히 두드러지는 행보를 보이고 있죠. 중국 정부는 기업을 압박해 공산당에 충성하는 인물들을 적극 기용하게 하고 있는데 이 역시 당연히 젊은이들이 적극적으로 소분홍 활동에 뛰어드는 이유 중 하나라고 평가됩니다.